강태준은 월요일 아침 8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지요. 그는 지하 주차장 B구역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아메리카노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7층 개발실 앞에서 출입카드를 찍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태주는 다시 한번 카드를 댔습니다. 똑같은 결과였지요. 세 번째 시도 끝에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준 이사입니다. 카드가 안 되는데요. 아,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5분 후 경비원이 올라왔습니다. 수동으로 문을 열어주었지요. 태주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경비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였다는 걸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62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그중 자신에게 직접 온 것은 4통뿐이었지요. 나머지는 모두 참조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하루 평균 200통을 처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준 이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배 엔지니어 민수였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민수 씨. 저기, 오늘 오전 회의 말인데요. 일정이 변경됐대요. 그래요? 언제로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취소됐대요. 참석자 조정한다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등이 굳어 있었지요. 태주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보통은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오늘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20년 전 이 건물은 3층짜리 낡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29이었지요. 12명이 전부였던 회사에서 밤을 새워 코드를 짰습니다. 그가 만든 알고리즘이 회사의 첫 특허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12층입니다. 직원은 340명입니다. 회사는 업계 3위 기업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 성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의 이름은 점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것이었지요. 강태준 이사님, 올해 실적 평가 관련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문장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이 문장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적 평가는 명분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지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준은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주변 책상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퇴근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의도적인 회피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산했습니다. 태준은 창문을 열고 운전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좌절도 없었지요. 그는 다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20년 전 작성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였습니다. 태주는 계약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제8조 사망이었지요. 계약 당사자가 부당해고 소유권 허위 주장 또는 기타 불법 행위를 통해 발명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발명자는 즉시 기술 사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그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가 이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주는 당시에 과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아직 그의 계정은 살아 있었지요. 그는 최근 3개월간의 특허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특허는 여전히 회사 매출의 4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제품 7개 중 5개가 그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요. 태주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지요.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습니다. 회사는 그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었지요. 그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관찰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화요일 오전 10시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태주는 이메일을 받고 조금 놀랐습니다. 분기별 회의는 보통 한 달 전에 공지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회의는 전날 저녁에 통보되었습니다. 12층 대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340명의 직원이 모두 모인 것이었지요. 태주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10시 정각 CEO 최민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 취임했습니다. 전략 컨설팅 회사 출신이었지요. 이사회는 그녀를 변화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강당 끝까지 들렸지요. 오늘 여러분을 급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화면을 켰습니다. 슬라이드에는 그로스 마이너스 드리번 스트럭처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이 회사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민서는 무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청중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지요. 이 회사는 20년 전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기술은 당시에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개발팀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에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회사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변화를 맡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태주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특히 기술 중심 인력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에 집착합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현상 유지를 원하지요. 이건 기업의 독입니다. 민서는 태준이 앉은 쪽을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회사는 성장 중심 구조로 전환됩니다. 의사결정은 더 빠르게, 조직은 더 유연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청중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지요. 회사의 모든 자산, 모든 기술, 모든 특허는 회사의 소유입니다.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지요.
태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문장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위반이었지요.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제3조는 명확했습니다. 특허의 소유권은 발명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사용권만을 보유한다. 민서는 방금 그 조항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340명의 증인 앞에서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개발팀장 김이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넘기는 척했지요. 태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요. 질문 있으십니까, 강 이사님? 민서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닙니다. 태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섰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요. 강당 문을 나서는 순간 태주는 뒤에서 들리는 민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조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요. 태주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지요. 그 순간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지요. 태주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그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라는 이름을 찾아 터치했습니다. 15년 전 특허 계약을 함께 작성했던 사람이었지요. 수요일 오전 9시 37분 회사 법무팀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준혁 법률사무소였지요. 법무팀장 박상무는 봉투를 뜯고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 제8조 사망에 의거 즉시 기술 사용권을 종료함을 통보합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급한 일입니다. 민서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투자사 실사팀과 매각 조건을 논의하고 있었지요. 박상무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민서는 눈살을 찌푸리며 받았지요. 5초 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민서는 투자사 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상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태준 이사가 라이선스를 종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협박이군요. 아닙니다.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민서는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자신이 한 말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지요. 회사의 모든 특허는 회사 소유다. 그 문장 아래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특허 소유권은 발명자에게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공개석상에서 허위 주장을 하셨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과하면 됩니까? 문제는 투자사입니다. 실사팀이 이 사실을 알면. 민서는 회의실을 돌아봤습니다. 투자사팀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무언가 확인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재빨리 법무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금 당장 강태준에게 연락하세요. 이미 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는요? 통화했습니다. 협상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민서는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요. 오후 1시
투자사 법무팀이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특허 계약서 원본을 요청했습니다. 2시간 만에 답변이 왔지요. 매각 협상을 중단합니다. 민서는 전화를 받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중단이요? 왜요? 회사의 핵심 자산에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실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곧 해결됩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연락 주시죠. 해결되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오후 4시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7명의 이사가 화상으로 접속했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지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최 대표, 이 문제를 48시간 안에 해결하시오. 안 되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서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그녀는 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민서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강 이사님, 이번에는 태준이 받았습니다. 네, 저 최민서입니다. 통화 가능하십니까? 지금 통화하고 있잖습니까? 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제 발언이 부적절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서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협상하시죠.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건은 없습니다. 강 이사님, 이건 회사 전체의 문제입니다. 34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지요. 밤 10시 민서는 3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강 이사님,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사과하겠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저도 이사님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정말입니까? 20년을 함께한 회사인데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20년을 함께한 회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6개월 전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서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책상 위에 3개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반대편 도시 태준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요. 진동이 울릴 때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지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신하고 있었지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새벽 2시 민서는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은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강 이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24시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끝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혁 씨, 저 강태준입니다. 태준 형,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파일 하나 보내드릴게요. 듣고 연락 주세요. 무슨 파일인데요? 계약 위반 증거입니다. 전화를 끊고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태주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지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였습니다. 형, 방금 들었어요. 이거 완전히 계약 위반이네요. 게다가 공개석상에서 알고 있어요. 소송 준비할까요? 태주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조정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건물을 바라보았지요. 네, 시작합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기어를 뒤로 넣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20년간 쌓아 올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칼자루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목요일 오전 9시 태주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이준혁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형,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라이선스가 공식 종료됩니다. 태주는 펜을 받았습니다. 잠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지요. 전송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스캔해서 회사 법무팀과 투자사에 동시 발송했습니다. 오전 9시 14분이었습니다. 회사 12층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사 7명과 임원 12명이 모여 있었지요. 박상무의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메일 도착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라이선스가 종료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의자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지금 즉시 뭔가 해야 합니다. 재무이사가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약서가 명확합니다. 박상무가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제품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입니다.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지요. 투자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민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는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철수한답니다. 완전히.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오전 11시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화상회의였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은 차가웠지요. 최 대표 상황을 설명해 주시오. 투자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라이선스 문제로. 그건 알고 있소. 해결 방안은 무엇이오?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8시간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소.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이미 기회는 충분히 드렸소.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는 끝났지요. 오후 2시 민서는 사무실에서 짐을 쌌습니다. 인사팀장이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해임 통보서였지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민서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명란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다음 대표는 정했나요? 아직입니다. 우선 비상경 영체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강태준 이사는요? 연락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을 들어 사인했지요. 같은 시각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사장이었습니다. 강 이사님, 저는 김철수입니다. 네, 이사장님.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뵙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럼 더 빠르겠네요.
내일 오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태주는 회사 18층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김철수 이사장과 2명의 이사가 앉아 있었지요. 오랜만입니다, 강 이사님. 그렇습니다. 태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주십시오. 김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대표이사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지분도 10% 추가로 드리지요. 계약 보상금도 협의 가능합니다. 태주는 서류를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었습니다. 라이선스는요? 다시 체결하면 됩니다. 조건은 이사님께서 정하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태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특허 소유권을 제 이름으로 정식 등록해 주십시오. 계약서가 아니라 공식 문서로요. 이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건 회사 자산인데요. 아닙니다. 제 자산입니다. 원래부터요. 하지만 등기상으로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명확했지만 등기에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태주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특허 출원 서류였지요. 이걸 보시면 제가 단독 발명자입니다. 회사는 자금만 지원했습니다. 소유권은 처음부터 저에게 있었어요. 김 이사장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지요. 이사님, 이건 회사를 완전히 흔드는 요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이사님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 권리를 분명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지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김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라이선스는 다시 드립니다. 영구 계약으로요. 대신 사용료는 매출의 5%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2%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위반 조항 발생 시 재계약 조건은 제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주는 일어났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태주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이사장이었습니다. 강 이사님,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건 그대로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서류 작업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승리는 조용했지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것을 지켰을 뿐이었지요. 월요일 아침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태주는 회사 로비에 섰습니다. 3주 만에 다시 온 곳이었지요. 경비원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강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입 증세로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개발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지요. 몇몇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이사님,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일 때문에 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나요? 예. 소문 빠르잖아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자리로 걸어갔지요. 책상은 깨끗했습니다. 서랍도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죄송합니다. 민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왜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회의 때도 복도에서도. 태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예요. 이해합니다. 민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오전 11시 태주는 18층 이사회실로 올라갔습니다. 김철수 이사장과 법무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지요. 오셨군요. 김 이사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태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류 확인하시지요. 박상무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특허권 이전 등록 서류였습니다. 태준의 이름이 정식으로 기재되어 있었지요. 이제 모든 게 이사님 명의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서는요? 여기 있습니다. 새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영구 계약, 사용료 5%, 일방적 해지 불가 조항. 태준이 요구한 조건이 모두 들어가 있었지요. 서명하시겠습니까? 태준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이사장님, 네.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김 이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투자가 무산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직원들은요? 구조조정을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계약서에 조건 하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용료 5% 중 2%는 직원복지기금으로 쓰십시오. 구조조정 대상자 지원에 우선 사용하고요. 김 이사장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수익이 줄어듭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태주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동료였으니까요. 20년 동안 서명이 끝났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지요. 오후 3시 태주는 빈 사무실을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요. 그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 도시를 바라봤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였지요.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회사는 커졌고 사람은 많아졌고 그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아니, 지워졌지요. 그래도 기술은 남았구나. 태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직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한 것은 남았습니다. 코드는 여전히 돌아가고 특허는 여전히 유효했지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인정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것을 되찾고 싶었던 것뿐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되찾았습니다.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11월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하늘은 높았지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12층짜리 유리 건물, 340명이 일하는 곳, 자신이 20년을 보낸 곳, 안녕. 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편안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요. 태주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산 것이었지요.
아직 포장을 뜯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박스를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다시 시작이구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었습니다. 회사도 조직도 없이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지요. 첫 줄을 입력했습니다. 프로젝트 뉴 비기닝.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드가 한 줄씩 쌓여갔지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처럼 그는 다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밤 10시 그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이사님, 저 민수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기금 소식 들었어요. 아, 이사님 덕분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지요. 그는 다시 키보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되찾은 건 특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이었고 삶이었고 자유였지요. 태주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내일 아침 그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그늘도 아닌 자기 이름으로. 창조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지요. 이제 그는 다시 빛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